너의 마지막 수학하 312 순열. 안녕하세요. 네, 이 수학하 순열 이론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 혼자 강의를 촬영하게 됐어요. 이것도 뭐 나름 괜찮네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도 되니까 조금 편하네요. 대신 이제 이렇게 혼자 설명을 할 때에는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렵게 느끼실 수 있죠. 자, 오늘 하게 될 거는 순열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건이 만들어내는 가지의 개수를,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고 했고요. 저번 시간에는 크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두 개의 사건을 각각 별개로 계산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됐고, 물론 더할 때 겹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건 나중에 한번 빼줘야 했죠. 곱의 법칙은 두 개의 사건을 결합한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그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고는 했죠. 오늘 보게 될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들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NPR. 이제 우리가 원래는 퍼미티션이라고 하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는 N개의 대상 중에서 N개의 대상 중 이게 NPR입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부릅니다. N개의 대상 중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NPR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N개 중 R개를 순열하는 개수, 그걸 NPR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어려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계산을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계산하는 방식을 여기다 쓸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 중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일곱 개 중에서 네 개를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한 줄로 세우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뽑힐 수 있는 대상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가 있을 때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 여기에는 7개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요, 네, 여기에 뽑혔던 애가 못 나오니까 남은 6개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여기 이제 6이 올 테고요.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이 뽑힌 2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 하나가 저 자리에 오겠죠. 참고로 중복 선택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뽑으면 땡입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는요, 이 3개를 제외한 남은 4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리고 이 숫자들을 곱할까요? 아니면 더할까요? 그렇죠. 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곱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사실은 7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잖아요. 그 얘가 7, P, 4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계산하는 규칙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7개였기 때문에 처음에 7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요 7개 중에 뽑아서 나열했기 때문에 처음에 7부터 시작을 했고, 요게 4개를 뽑아서 나열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숫자를 곱해서 나열했다 이거죠.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면 얘는 자 n부터 npr,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는 처음에 n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n-1가지 경우, n-2가지 경우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오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봐서 말이죠. 총 몇 개? 여기서 7p4, 7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했다면 7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걸 4번 했다 이거죠. 이게 4칸이었으니까 4개의 숫자를 곱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n부터 시작해서 npr이니까 r개의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연속으로 곱하면 그게 바로 npr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어떤 숫자인지 우리가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요 끝수를 딱 뭐라고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n부터 r개의 숫자를 곱한다라고 그 방식을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해라. 순서 있게 나열해라. 그러면은 6부터 숫자 3개를 곱했다 이거죠. 6, 5, 4. 제가 돌았네요. 이렇게. 이거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중학생일 때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좀 짜잘한 계산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때 여기 두 번째에서 갑자기 n하고 느낌표를 쓰는 계산을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이 계산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팩토리얼, 팩인가? 팩인가? 자,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산의 방식은 n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서 n, n-1, n-2 이렇게 해서 쭉 가서 3, 2, 1 이렇게 n부터 1까지의 숫자를 다 곱한 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계산일까요? 제가 여기서 7개 중에 4개만 뽑아서 나열하니까 7, 6, 5, 4 했잖아요. 7개를 다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하면 뭐가 됐을까요? 처음에 1, 7, 다음 6, 5, 4 그 다음 칸도 다 있었던 거죠. 3, 2, 1까지 다 곱했겠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n개의 대상을 모두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n 팩토리얼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를 잠깐 볼게요. 자, n부터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끝수가 뭐가 될까 한번 제가 잠깐만 볼까요? 끝수는 뭐가 될 거냐면 자 보세요. 2개의 숫자를 나열할 때는 n에서 1을 뺐죠. 3개의 숫자를 나열할 때는 n에서 2를 뺐네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숫자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수를 뺐군요. 그러면 r개를 나열할 때는 여기는 n에서 r이 아니라 r-1을 뺀 숫자가 오게 될 것이고 계산하면 n-r 더하기 1이 될 거라 이거예요. n-r 더하기 1 이렇게 오게 될 건데 요게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요 n 팩토리얼 말이에요. n 팩토리얼을 계산하다 보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만약에 저기서처럼 n-r 더하기 1이라는 수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계속 줄여가는 거니까. 그 다음 수는요. 얘보다 하나 적은 거니까 n-r 또 하나씩 줄여가서 2, 1까지 다 곱한 게 그게 n 팩토리얼일 건데 얘까지만 남겨놓은 게 npr이잖아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 중에서 이만큼이 사라진 거네요. 근데 이만큼은 n-r부터 1까지 곱한 거죠.
즉 이 부분은 n-r 팩토리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자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계산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에는 이 왼쪽처럼 더 많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12, P, 3 하면은 이걸 가지고 12, 3을 놓고 그러니까 NPR 하면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12 팩토리얼을 12에서 3 빼면은 9 팩토리얼 나눠서 계산한다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얘보다는 12부터 숫자를 3개 곱하면 되겠네. 12, 11, 10 이렇게 더 많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팩토리얼 계산을 놓고 우리가 가끔 이런저런 증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요 끝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복잡하니까 요런 팩토리얼 계산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증명을 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명을 할 때는 요 계산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값을 계산할 때에는 이 왼쪽처럼 계산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 근데 우리가 NPR 계산했죠? N개 중에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N부터 R개의 수를 곱하면 NPR이 된다. 그걸 팩토리얼을 써서 표현하면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N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다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한 것을 얘기하고 그것의 의미는 n개의 대상을 모두 순열시킨 계산을 의미한다. 뭐 그러니까 사실은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한 게 그게 바로 n 팩토리얼이다 이거죠. 근데 얘를 또 보세요. 요거를 얘처럼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이게 n 팩토리얼을 이 분모에는 이게 이제 npr일 때에는 n-r 팩토리얼이 분모에 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분모는 n 빼기 n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이 와야 돼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여기서 요 식이 성립해야 하게 되고요. 그러면 0 팩토리얼은 무엇으로 보는 게 좋겠냐는 거예요. 0 팩토리얼은요. 둘이 같으려면 1이어야 한다는 거죠. 0 팩토리얼은 1로 봅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n 팩토리얼은 npn 근데 이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n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숫자를 다 곱한 것인데 근데 의미는 n개의 대상을 모두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다. 그래서 이제 npn이다. npn이 n 팩토리얼이다. 그때 이제 아까 우리가 npr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계산으로 하는 이 방식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 n 팩토리얼을 0 팩토리얼로 나눈 계산이 되니까 둘이 같다라는 걸 유지하려면 즉 이 방식을 유지하려면 0 팩토리얼은 1로 봐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도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배웠지만 그것만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칙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그 유형들을 익혀야 돼요. 그때 좀 자주 나오는 계산 중에 얘네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익혀놓고 문제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요런 이론을 간단하게 얘기해 놓고요. 문제를 보면서 내용들을 좀 더 다져보도록 하죠. 이런 예제도 여러분 다 적어 놓으셔야 나중에 이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저의 수업 방식이 아주 세세한 걸 다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제 생각에 그렇게 얘기해봤자 기억도 못해요.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커다란 내용을 얘기해 놓고 예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그 전에 이제 NPR은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다.
n부터 n-1 해서 곱해서 나갈 때 r개의 수를 곱하면 npr이다. 계산으로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계산이다 라는 것이고요. n개 중에 n개를 모두 뽑아 나열한 걸 우리가 n 팩토리얼로 계산하고요. 0 팩토리얼은요 1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문제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n, p, e 얘는 on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를 얘처럼 쓰죠? 그럼 이제 n 팩토리얼을 뭐 n-2 팩토리얼 나눈다. 은근 복잡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n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n부터 숫자를 2개 곱한 거예요. 그럼 n과 n-1을 곱한 거죠. 그게 5n이라고 했으니까 n 지우면 n-1이 5네요. 그래서 n의 값은 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잘 안 될 때도 사실 있어요. 이 자리가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로 나와 있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얘처럼 계산해야죠. 다음에 2번. 이렇게 오늘 숨이 차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자, 5pr 곱하기 6 팩토리얼은 43,20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선생님 어떡해요? 요거 이제 좀 볼까요? 자, 이 6 팩토리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6부터 1까지 숫자를 다 곱한 거죠. 30이고요. 곱하면 120이고요. 곱하면 362개 720이에요. 얘가 720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720으로 나누면 5pr이요. 자, 720으로 나누니까 얼마야? 이거 하나 지우고 70으로 나누니까 6이네요? 60이네, 60. 60.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r이 몇인지를 우리가 이제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경우에는 이 r이 몇인지 모르니까 5부터 숫자를 몇 개 곱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요 얘처럼 표현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죠. 그래서 얘처럼 표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 팩토리얼을 5-r 팩토리얼을 나눈다 말이죠. 근데 5 팩토리얼이 몇인가? 5, 4, 3, 2, 1, 20, 60, 이게 120이네요. 이게 120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서 5-r 팩토리얼 이게 2인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몇 팩토리얼이 2일까요? 2 팩토리얼이 2죠. 이게 2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r 값은 3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할 때 5부터 숫자를 몇 개 곱해 60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5, 4, 20이죠. 3 곱하면 60이네요. 여기까지 곱하면. 그러니까 5부터 숫자를 3개 곱하면 60이 되네요. 그래서 r 값은 3이다 라고도 알 수 있겠죠. 다음에 그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계약을 온라인 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학원 수업도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NP3 대 N 플러스 2P3은 5대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비례식이니까 내항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 곱하기 N 플러스 2P3이 12 곱하기 NP3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 있고요. 이때 얘네들은 N이 들어가는 식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5 곱하기 얘는요. N 플러스 2부터 숫자를 3개 곱했겠군요. 그러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리고 N까지 곱했고요. 여기는 12 곱하기 N부터 숫자를 3개, N, N-1, N-2 이렇게 된 거죠. N은 이렇게 똑같이 해서 지워지겠네요. 얘는 사실 그럼 N을 구하려면 전개해서 이게 지금 N에 관한 2차식이고 여기도 2차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여기 n제곱인데 5 때문에 5n제곱 나왔고요. n, 2n, 3n이니까 곱하면 15n 나왔고요. 2 곱하기 5, 10이 됐고요. 플러스 10. 여기는 n제곱, 12n제곱 됐고요. 마이너스 3n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6n이 됐고요. 2 곱하기 12 플러스 24가 됐습니다. 이 식들을 다 이 오른쪽으로 모아볼게요. 0만 남기고. 여기는 7n제곱 되었고요. 마이너스 51n 되었고요. 맞나요? 다음 여기는 넘어가서 빼니까 더하기 14가 되었군요.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네요. 인수분해 하시면 여기는 7n, n 여기는 이제 대각선기로 곱했을 때 7, 2 하면 되겠군요. 이게 이제 7 쓴 겁니다. 7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n의 값은 7분의 2 또는 7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n이라는 것의 조건은 이 수는 이 얘보다 큰 자연수여야 합니다. 3보다 큰 자연수. 여기서는 이제 얘가 3보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자연수. 같아도 되니까.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려면 이제 n은 1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n은 1 이상의 자연수, n은 3 이상의 자연수 다 결합하면 n은 다 만족하는 거 따지려면 3 이상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만족하는 거는 7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뒷페이지입니다.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죠. 칠판 조금만 더 그냥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5명을 모두 나열하는 거잖아요. 5명 중에 5명을 나열하는 거죠. 바로 5 팩토리얼 되는 거죠. 이거 5, 4, 3, 1 다 곱하면요 120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은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이 칠판이 자꾸 흔들거리길래.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는요. 5명의 학생 중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일렬로 세우니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5P3 된 거죠. 그러니까 5부터 숫자를 연달아서 3개 곱하면 되죠. 하나씩 줄여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5, 4, 3. 그래서 20 곱하기 3, 60까지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너무 쉽죠. 자, 다음에 세 번째. 5명 중 대표 1명 그리고 부대표 1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다. 대표를 뽑는 경우 수가 5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제 남은 4명이 있죠. 그 중에 부대표를 뽑으면 돼요. 둘을 곱하면 답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5P2와 같아요. 5명 중에 2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는 줄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서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이 지어져 있다. 둘의 구분이 지어져 있다. 만약에 대표가 A, 그러니까 5명이지 만약에 A, B, C, D라는 사람이 있을 때 대표가 A, 부대표가 B인 경우와 대표가 B, 부대표가 A인 경우는 같은 경우에 아니면 다른 경우에요? 다르죠. A가 대표, B가 부대표인 경우와 B가 대표, A가 부대표인 경우는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구분이 지어져 있는 직책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는 마치 순서 있게 둘을 나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선생님, 만약에 둘의 구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표와 부대표가 아니라 그냥 2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럼 둘은 구분이 사실 없는 거죠. 직급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요 뒤에 그 조합이라는 걸 배울 때 한번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구분이 지어져 있는 직책을 우리가 배정한다.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필수 예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요즘에 약간 살이 더 찌고 있어요. 집에 많이 있어서 그런가? 집에 많이 있나?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한 기분이 들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얼른 나아지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응을 하는 법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잘 극복이 돼도. 그때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는 환경, 그런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이참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안 물어보셨죠. 자, 필수 예제 10번. 남자 4명과,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있대요. 여자가 3명 있대요. 이 7명이죠. 7명을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처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 여자끼리 이 사람들을 나열할 때 일렬로 세우는데, 일렬로 세울 때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얘기했어요. 제가 편의상 남자를 동그라미라고 볼게요. 여자를 세모라고 볼게요. 그럼 이 3명은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돼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배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 그러니까 5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를 나열할 때 요 나열하는 요 덩어리 안에서, 요 한 덩어리 안에서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게 몇 가지가 될까요? 바로 요 3명끼리 순서를 짓는 거니까 3팩토리얼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어떠한 대상을 이웃한다고 할 때에는 그 이웃하는 대상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웃하는 대상을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고 나열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나열인 거죠. 큰 덩어리들의 나열이죠. 덩어리의 나열수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그 덩어리로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덩어리 안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배열하는 거죠. 여자끼리 이 순서 짓는 경우의 수가 곱해져야 한다는 거죠. 요거 120이고요. 3, 2, 1 곱하면 6이에요. 그래서 120 곱하기 6. 답은 7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웃할 때는요, 이웃하는 대상을 한 덩어리를 취급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안에서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웃하는 경우 수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여자 3명이 어느 2명도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명이 다 뭉쳐있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3명이 다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빼면 전체의 경우에서 3명이 모두 붙어있는 경우만 뺀 거죠. 그러면 이 3명 중에 2명, 1명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때에는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안 돼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상관없는 남자들을 먼저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남자들의 사이사이 공간이 있죠. 여기에 여자들이 들어가면 되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자, 그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가 5군데 중에 하나, 두 번째 여자는 넷 중에 하나, 세 번째 여자는 셋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 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다. 먼저 나열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을 나열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계산은 4팩토리얼은 남자 먼저 배열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543은 남자 사이에 여자가 들어가는 경우수를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4팩토리얼은 24고요. 543 곱하면은 6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44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도 볼까요? 밑에 세 번째 경우입니다. 뭘 묻고 있느냐면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여가 교대로 나열되는 경우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크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갈지 아니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로 갈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인원수가 달랐잖아요. 남자를 동그라미, 여자를 세모라고 생각했다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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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여남, 여남, 여남 여기서 여자는 이미 3명이 다 나왔고 남자는 3명, 아직 1명이 더 있죠? 이렇게 나오면은 여자, 남자가 교대로 쓰는 게 불가능하게 됐죠. 만약에 이제 남자, 여자 인원수가 똑같았다면 남녀, 남녀도 가능했고 여남, 여남도 가능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남녀, 남녀만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남자들의 나열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여자들의 나열수. 여기 들어가는 여자는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처음에 여기 나오는 남자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여기 들어가는 여자는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3팩토리얼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나열수, 여자의 나열수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이거 24고 이거 6입니다. 곱해서 얼마야? 144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트라이앵글이네요. T, R, 긴장되는데, 알파벳. 자, T, R, I, A, N, G, L, E 이렇게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일렬로 세울 때, 어떤 설정을 얘기했느냐? 처음엔, T가 맨 처음에, T가 첫 번째, 그리고 L이 맨 마지막에, L이 8번째, 8번째 오는 경우 수를 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8칸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T가 와야 하고 여기엔 반드시 L이 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무엇들이 오겠느냐? 남은 R과 I와 A와 N과 G와 E가 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의 나열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이 6개의 대상을 자유롭게 나열하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6팩토리얼 계산하시면 72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6, 5, 4, 3, 2, 1을 다 곱한 게 되겠죠. 자, 다음에는 또 뭘 묻고 있죠?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 T와 A 사이에 문자가 2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독특한 설정이네요. 이 경우에 T와 A 그리고 사이에 문자가 이렇게 2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네요. 얘네들은 딱 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남는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웃해야 한다. 혹은 뭐 누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열하면 남은 문자가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팩토리얼이 되는데 이때 이 덩어리 안에서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 대한 반영을 해줘야 하죠. 일단 t와 a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t와 a 또는 a와 t가 올 수도 있죠. 그게 이제 2팩토리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t 또는 a 여기 두 가지 여기는 나머지 하나가 오니까 2 곱하기 1 그게 이제 t와 a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고요. 다음에 얘네들이에요. t와 a를 제외하면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는 문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6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자리에 오는 문자는요. 5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반영을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덩어리의 나열수가 되겠죠. 큰 덩어리의 나열수. 다음에 이거는 t와 a의 순서를 반영한 것이고요. 이거는 t와 a 사이의 문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5팩토리얼은 120이고요. 곱하기 2, 이건 또 30이니까 60 곱하기 120이니까 7200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7200까지가 답이 되겠어요. 답 맞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단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에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훨씬 편하죠. 여기서도 보세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러면 왼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오른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다 따로 계산해서 더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자음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모음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나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온 경우만 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쪽이건 한 군데 이상은 자음이 왔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란 말이 있으니까 양쪽 끝이 모두 모음이 나열된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는 얘기죠. 전체 경우의 수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문자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 됐을 겁니다. 빼기. 자, 이제 양쪽 끝이 모음이 나오는 경우죠. 여기 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가 있고요. 모음이 뭐가 있습니까? I와 A와 E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빼기. 다음에 이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썼으니까 여기는 남은 둘 중에 하나가 오겠네요. 이게 이제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6개의 문자를 여기다가 마음대로 배열하면 되겠죠. 이렇게 6팩토리얼 말이죠. 괜찮으세요? 이거 이제 남은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거죠. 남은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 수가 6팩토리얼이 됐겠죠. 계산이 엄청 복잡하겠네요. 그죠? 좀 보시면 이 둘의 공통인수가 있어요. 6팩토리얼이 있죠. 얘는 6팩토리얼 6부터 1까지 곱한 거에다가 그 앞에 8 곱하기 7도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6팩토리얼 곱하기 8, 7에 56이었고요. 얘는 거기서 3이 6팩토리얼 곱하기 6이니까 그걸 뺐으니까 빼기 6만 해주면 되겠죠. 이게 50이고요. 6팩토리얼은 720이에요. 그러니까 720 곱하기 5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6,000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6,00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필수 예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이웃한다? 그 대상을 한 덩어리로 묶어야 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 공간에
이웃하지 않아야 할 대상들을 배열하면 된다 얘기했고요. 뭐 교대는 뭐 일일이 따져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설정이 있다. 뭐 어떻게 묶여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죠.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그 덩어리 안에서의 그 순서 바꾸는 것들을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뭡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시는 게 좀 더 계산이 편리하다라는 거. 칠판 지웁니다. 어이구야. 자, 볼게요. 약간 몸이 좀 덜 깬 기분이에요. 약간 몸이 좀 덜 각성한 기분?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네, 2시 좀 지나는데 저도 약간 그 야행성 인간인가 봐요. 자, 필수 예제 12번.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4, 5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4개의 수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것들을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처음에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0이에요. 4개의 자연수면 선생님 4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니까 6개죠. 6, P, 4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부터 6, 5, 4, 3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제일 위의 자리, 그러니까 4자리 수니까 이제 1000자리가 되겠죠. 1000의 자리에는 0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순열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자리 수가 있을 때 여기에는 0이 못 와요. 그럼 몇 가지 수가 올 수 있습니까? 5가지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뭐 0을 제외한 어떤 수가 하나 사라졌죠. 그럼 남은 5개 수가 여기엔 다 올 수 있죠. 0도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4개의 수, 다음은 3개 수. 이렇게 좀 변칙적인 순열, 그러니까 순열이 깔끔하게 된 게 아니라 좀 변칙적인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0 때문에 말이죠. 25 곱하기 12니까 얼마예요? 30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짝수의 개수입니다. 짝수의 개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짝수라는 수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짝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 수입니까? 그렇죠. 1의 자리가 짝수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 땡땡땡 1의 자리가 0인 경우 땡땡땡 1의 자리가 2인 경우 땡땡땡 1의 자리가 4인 경우 이런 것들을 직접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이때 여기는 몇 가지 수가 올 수 있습니까? 자, 0을 제외한 5가지 중에 하나가 오겠죠. 여기는요, 넷 중에 하나, 여기는 셋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래서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남은 숫자가 2를 제외하면 5개가 있지만 그 중에 또 0은 못 오잖아요. 얘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넷 중에 하나. 여기 이제 0과 2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와 그리고 이 숫자 중에 하나가 1, 2, 3, 1, 3, 4, 5 중에 하나가 쓰였죠? 그럼 남은 0과 남은 숫자들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뭐 3이 왔다 그러면 1, 4, 5, 0 넷 중에 하나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숫자가 3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16 곱하기 3, 48가지. 이때도요. 남은 숫자는 총 5개지만 0이 못 쓰여지니까 넷, 그리고 이제 0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또 넷, 남은 숫자는 3개 해서 48가지가 있죠. 얘네들은 더할까요? 아니면 곱할까요? 그렇죠. 더해야 되죠. 이건 다 개별적인 별개의 경우니까요. 더하면은 96 곱하기 60이니까 156가지가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볼까요? 자, 4의 배수의 개수. 4의 배수.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4의 배수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100이 4의 배수예요. 그래서 100단위 이상은 다 4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100단위를 제외한 10단위까지가 4의 배수면 그 수는 4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은 그 수는 4의 배수가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 여기서 이제 0, 1, 2, 3, 4, 5를 가지고 할 때 네 자릿수를 만들 때 이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가 나오는 패턴을 하나하나씩 알아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때 우리가 이제 규칙을 갖고 따져야 중복하거나 누락되는 거 없이 따져볼 수 있을 거니까 가장 작은 4의 배수 4가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있죠. 0, 4 하면 되죠. 다음에 땡땡, 그다음에 0, 8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2 가능하죠. 다음에 16은 안 되죠. 그리고 20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좀 지울게요. 다음에 이제 24 가능하죠. 그다음에 28 안 되고요. 다음에 32 가능하죠. 다음에 36 안 되고요. 다음에 40 가능하죠. 그리고 44, 48 이때부터 이제 52 이거 되네. 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좀 볼게요. 땡땡하고 52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56 안 되고요. 60 이때부터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들의 수를 다 구해서 더해야 되겠군요. 이 경우는요. 6개 숫자 중에 2개를 썼죠. 그럼 남은 4개 숫자가 있죠. 넷 중에 하나, 여기 이제 셋 중에 하나. 그래서 12가지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4개 숫자가 남아있긴 한데 0은 못 쓰니까 이 자리엔 셋 중에 하나, 여기 이제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셋 중에 하나에서 9가지 됐고요. 여기는 이제 이 0을 제외한 4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천자리로 올 수 있고요. 100의 자리는 셋 중에 하나, 12가지. 이때는 이제 남은 4개 숫자가 있는데 0은 못 오니까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셋 중에 하나, 9가지. 여기도 3, 3 곱해서 9가지. 여기 이제 0이 있으니까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12가지. 여기는 0이 여기 없으니까 여기 0이 못 나오겠죠? 3, 3 곱해서 9가지 된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2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3개 있고요. 9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있네요. 그래서 72가지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의 배수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계산을 했어야 됐네요. 그리고 은근 좀 따질 게 많았네요.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3의 배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3배수의 특징은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예를 들어서 321 이는 자릿수를 더하면 3과 2와 1을 더하면 이거 6 되죠? 얘는 3의 배수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724 있어요. 얘는 7과 2와 4를 더하면 13이 돼요. 13은 3의 배수가 됩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왜냐면 자꾸 들으면 좀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2배수의 특징은 1의 자리가 짝수면 된다. 2의 배수면 된다. 짝수 2의 배수 같은 말이죠. 4의 배수의 특징은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된다. 묻진 않았지만 3의 배수의 특징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죠. 필수예제 13번. 이것도 잘 보셔야 돼. 필수예제 13번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세요. 칠판 좀 지울게요. 제가 밥을 먹고 오늘 바로 자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인가 이렇게 숨이 이렇게 뭔가 이제 속이 이렇게 쏴 하지. 아닌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숨이 차서 그런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자,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5개 문제가 있네요.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대가 달라서 여러분들은 사전을 써볼 일이 없잖아요.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말이죠. 알파벳으로
앞 순서에 있는 문자를 먼저 배열하는 방식으로 나열한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불러요. 마치 여기에 숫자를 부여해서 1, 2, 3, 4, 5 아닌가? 자, 예를 들어 A, B, C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면 A, B, C가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 B가 있고요. 이제 A가 제일 앞에 있는 건 다 써봤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제일 앞에 올 때는 남는 A하고 C 중에 앞에 있는 문자를 먼저 배열한 게 그 다음 온다는 거죠. 여기 이제 CA. 그 다음에 이제 A가 제일 앞에 있는 거 해봤고, B가 제일 앞에 있는 거 해봤죠? 그 다음에 C가 제일 앞에 있는 걸 하려면요. 다음에 이제 A와 B를 배열할 때, 알파벳 순으로 먼저 있는 걸 먼저 쓴 거에, 이게 사전으로는 더 먼저 있을 거라는 얘기죠. CAB, CBA. 이렇게 6개 순서로 이제 배열한다 이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면 마치 얘네들한테 숫자를 부여했다 생각해 보세요. 1, 2, 3. 그래서 숫자 크기 순으로 배열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123이 작겠죠. 그 다음에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얘는 1, 3, 2. 그 다음에 이제 2, 1, 3. 2, 3, 1. 3, 1, 2. 3, 2, 1.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다. 이게 이제 사전식 배열이다. 이 문자 자체에서 알파벳 순서에서 먼저 나오는 문자가 더 왼쪽에 쓰이게끔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만들어서 배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한다. 그 말이 조금 헷갈리면은 마치 여기 숫자가 여기서부터 알파벳 순으로 먼저 나오는 문자에 작은 숫자가 배열됐다고 생각하셔서 숫자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게 좀 더 헷갈리려나? 예.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것을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이거 이제 순열이라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이제 계산할 때 조금 쓰이긴 할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C2, C2, B, D, A 얘는 몇 번째에 나오는 문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일일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는 거 너무 많잖아요. 약간의 우리가 요령을 써보면 얘보다 확실히 앞에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제일 처음 C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얘보다 확실히 앞에 있는 건 제일 먼저 A가 등장하는 문자, 그리고 B가 등장하는 문자들은 얘보다 반드시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몇 개 있을까? 여기에는 남은 네 문자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다 있을 거니까 4팩토리얼, 그래서 24가지가 있게 될 거고요. 이때도 남은 네 문자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다 있겠죠. 여기도 4팩토리얼 24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C로 시작하는 때가 왔어요. 그때도 여기는 알파벳 E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말고 자 C를 썼으니까 남는 A가 먼저 시작하는 문자가 있을 것이고 남는 D가 먼저 시작하는 문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C를 썼으니까 A 다음에 이제 B, 그 다음에는 D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먼저 얘보다는 먼저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얘는 세 문자가 마음대로 배열되니까 3팩토리얼 6가지,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24, 24, 6, 6, 6 나왔고요. 여기 좀 지워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C한 다음에 이제 알파벳 D가 나왔을 때 이때는 C와 E를 썼죠. 남는 이제 A, B, D를 배열할 때 얘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A로 시작하는 이제 B, D가 있고요. 그럼 A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B, D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식 배열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2에서 이제 A가 나오는 건 다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A, B, D 중에 그 다음 B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남는 A와 D 중에 A가 먼저 나오는 게 앞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는 A와 D 중에 D가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됐겠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문자네요. 볼게요. 이 앞에서 24, 24, 48에다가 18 더하니까 얼마니? 66. 네, 66개의 문자가 여기 있었어요. 66개. 그럼 여기가 67, 68, 69. 얘는 70번째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화면에 멈춰가면서라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100번째 문자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뭐 세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하나하나 세다 보면 100번째까지 우리가 언제 세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편하게 뭉퉁뭉퉁 세는 겁니다. A로 시작하는 거 4팩토리얼 24가지, B로 시작하는 거 4팩토리얼 24가지. 아직까지 100은 좀 멀었네요. 100번째는. C로 시작하는 거 24가지가 있겠죠. 얘도 24가지. D로 시작하는 거 얘도 이제 24가지가 있겠죠. 4팩토리얼에서. 근데 여기까지가 24를 곱하기 4하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96가지가 나왔어요. 96가지. 이제부터는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어요. 자, 알파벳 E를 제일 먼저 썼을 때 A, B, C, D, E에서 얘를 제일 먼저 썼을 때 남는 A, B, C, D가 이제 이 순서대로 나왔을 때가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자가 되겠죠. 이게 이제 97번째. 그 다음에 이제 A, B는 두고 끝에 둘만 위치를 바꾼 게 그 다음 나왔겠죠. A, B, D, C. 그래서 이제 97, 98.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B로 나와 있는 거는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자리가 B가 아니라 C가 돼 있을 때. 그럼 이제 E, A, C를 썼으니까 남는 이제 B, D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96, 97, 98, 99번째. 그 다음에 E, A, C, B, D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D, B. 이게 바로 96, 97, 98, 99, 100. 얘가 바로 100번째 문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E, A, C, D, B 말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